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요리 일상 콘텐츠로 활동 중인 DM 채널입니다. 제목 보신 것처럼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만큼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번 영상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유튜브 활동을 못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영상으로 만들 음식 테스트 겸 간식으로 먹을 떡을 튀기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운 나라에 있다 보니 평소와 같이 반바지만 입고 상의는 입지 않고 있었는데 기름으로부터 노출 부위가 너무 넓은 상태였고 결국 얼굴부터 상의 전체가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떡이 튀기면 터진다는 걸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었는데 불을 세게 켰다가 줄이면서 떡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뒤에서 튀기다가 거즘 다 튀겨져서 건지려는 순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다가가 떡을 건지려는 순간 떡이 터져버렸어요. 집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소리에 놀라 아픈 것도 모르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얼굴에 튄 기름을 닦는데 손에 기름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아픈 걸 몰랐습니다. 얼굴이랑 온몸이 빨갛게 얼룩져 있었고 열을 빼줘야 된다는 얇은 상식으로 샤워기에 물을 켜서 열을 빼주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응급처치는 이 방법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얼굴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해외이기도 하고 최대한 정신을 차린 다음에 115에 신고부터 해서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해외여행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은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에 좀비가 출연해도 출근 시간에 좀비를 만나면은 이제 뭐 도망치고 차가 막히는 것까지 생각해서 3시간에서 5시간 전에 집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한국은 굉장히 빨리빨리 문화가 심한데 그런 한국 문화랑 비교를 하자면은 굉장히 느린 나라잖아요. 구급차를 불렀는데 이게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인터넷 검색은 아예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구급차 오기 전까지 계속 물을 틀어놓고 막고 있어야 되는지 물을 계속 막고 있으면은 살이 뿔잖아요. 그렇고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물을 계속 막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만 물을 쐬고 다른 거를 해야 되는 건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냥 머리가 하얀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가족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놀라고 걱정하실 걸 알았지만 바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119에 전화해갖고 응급처치를 알아봐 달라고 전화를 끊고 다시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하시기까지 25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25분에서 30분의 시간이 지나서야 구급차가 도착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느꼈던 두려움과 응급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알고 대처하시라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만드는 시점은 사고 발생 후 3일이 지난 상태고 몸은 아직도 물집이 좀 많이 잡혀 있고 치료 중입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알고 있는 내용만 되게 많고 자세하게 씻는 방법이라던가 약을 바르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응급대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옷을 찢어서 흐르는 물에 씻겨 주셔야 돼요. 근데 혹시 고열로 인해서 옷이 녹아서 살과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억지로 벗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옷을 입은 채로 물에 씻겨 주시면 됩니다. 씻겨 주실 때는 수돗물 온도가 가장 좋고 이제 잘못된 상식으로 얼음을 사용하거나 뭐 소주를 발라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소주는 오히려 안 좋고 얼음을 사용하게 되면은 너무 차가워서 핏줄이 수축이 된대요. 그래서 동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얼음을 사용하게 되면은 잠깐 통증이 없어질 수는 있는데 얼음에서 뛰는 순간 통증이 훨씬 더 심해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응급대처가 아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차가 늦게 와서 오랫동안 물로 씻겨준 건데 저는 한 30분 정도 씻어줬거든요. 화상 입었을 때 열을 빼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열은 사고 이후에 이틀까지도 간다고 하니까 사고 난 직후에는 무조건 수돗물로 30분 이상 씻겨주는 게 좋고요. 열이 살에 남아있게 되면 더 큰 화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틀 지나서도 계속 욱신욱신거리면서 열이 계속 나요. 응급대처는 수돗물로 씻겨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응급대처가 끝났으면 무조건 119를 부르세요. 응급차를 타고 가면 따로 접수할 일이 없이 바로 치료가 가능한데 자차나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주차도 해야 되고 상처 부위가 오염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옷을 벗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구급대원을 만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쿨러 스프레이를 뿌려줬어요. 열을 빼주는 스프레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뿌리게 되면은 하얀색 거품이 몸에 발라지는데 굉장히 따갑고 열이 나면서 아파요. 그러면서 서서히 통증은 없어져요. 그리고 응급실에 도착하면 진통제를 하나 주는데 그거를 먹고 상처 부위는 식염수로 세척을 하고 화상 연고를 발라주고 항생제 약을 처방해주면은 진료가 끝나요. 이렇게 치료는 끝나고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화상은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은 상처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2도 이상의 화상은 물집이 잡혀요. 물집이 잡히는데 연고를 바를 때 물집 위에다가 발라야 되는지 아니면은 물집 주변은 바르면 안 되는지 이게 정말 궁금했는데 인터넷엔 없더라고요. 물집 위에 연고를 바를 때는 얇게 펴 발라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물집이 안 터지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화상 치료 중에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햇빛의 노출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햇빛에 노출이 되면 기존 피부색과 재생된 피부색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긴팔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얼굴은 어쩔 수 없이 선크림을 발라주는데 최대한 햇빛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물집은 절대 터트리면 안 돼요. 물집이 안 터지게 최대한 조심하고 터지게 되면 통증도 발생하지만 세균으로 오염이 돼서 상처 부위가 더 커질 수도 있고 혹시 불편한 부위 팔꿈치라던가 아니면은 자꾸 부딪히는 부위에 물집을 터트리고 싶으면 병원에 방문해서 전문의의 도움을 권해드립니다. 자연스럽게 터진 물집은 세균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후시딘 같은 연고를 발라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제 구독자분들 항상 불 주변은 조심하고 안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상을 검색해서 오신 분들은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가벼운 1도 화상은 2주 정도 관리만 잘하면 흉터 없이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처럼 2도 화상은 2주에서 4주 정도 걸린다고 하고 흉터가 조금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화상이 이렇게 무섭고 아픈 건지는 몰랐어요.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들은 업로드를 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고 관리를 잘해서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린 부모님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